지난 주말 백주대낮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쨌든 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저희 준비된 영상이 있어서 그거 잠깐 보고 네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화장실로 가기 위해 국회 계단을 올라가는 중 40대 신혼 미상의 남자가 악수를 하자고 다가와 의심을 풀고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주먹인지 팔꿈치인지 모르는 쪽으로부터 강한 타격을 당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정말 나쁜 짓이고 죽어야 아니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그런데 맞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폭행은 안 되죠. 네. 폭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정당하게 네. 말로 표현을 해야죠. 저런 경우는 저게 무슨 자유한국당이다 민주당이를 떠나서 저런 네.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장에 어떤 분이 장난 전화 피자 배달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유민이 아빠하고 같이 단식하셨잖아요. 네. 28일. 24일. 네. 아.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네.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굶으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나는 46일이나 굶었는데 진실이 밝혀졌냐. 그리고 김성태 대표 하루에 1000개씩 문자로 네. 비난글이 온다, 조롱한다는데 나는 5000개에서 10,000개의 악플이 시달렸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얘기했던데 어찌됐든 제1야당 대표가 네. 그렇게 노숙 단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좋죠.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자유한국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여당에 네.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조건을 걸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닷새째 진행 중에 있는 어떤 건데요. 분들은 특검이 아니라 이제 턱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턱검? 예. 글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그러니까 10명씩 팀을 짜서 릴레이 네. 단식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정세가 복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큰 틀에선 남북관계 현안이 네. 있는 거고요. 또 국회가 지금 4월, 5월 지금 계속 공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네. 5월 14일 날까지 네.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로 뽑힌 현역 국회의원들을 예. 면직 처리하지 않으면 예. 보궐선거를 못하고 1년 후에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긴급한 네. 현안이죠. 예. 사실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동의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한 사안은 아니에요. 정말 급한 것은 추경이죠. 네. 추경이 제일 급하다. 그래, 지금 청년 실업 문제로 이제 네. 추경안을 편성을 했는데, 이 추경은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되는, 네. 말을 더듬네요. 네. 걷지 않아도 되는, 작년에 잉여분 세금, 더 거둔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 부담이 일단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응급 처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에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의 자식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지금 이 청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단기적으로 응급 처방을 하지 않으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이제 추경인데 네. 특검 가지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올스톱 돼 있는데요. 네.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드루킹 진실을 규명하는데 시간을 더 늦추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검이 되면 특검을 준비하는 기간이 네. 한 2달 정도 걸려요. 그럼 2달 동안은 하던 수사도 중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경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네. 결과를 발표를 하고 네. 그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좋아요.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빨리 드러나는 것이 저희들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야당에서 네. 오히려 이걸 질질 끌고 지방선거 이후에 진실을 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네. 특검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네. 신속하게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네. 미진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현상적으로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드루킹 특검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이 드루킹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밝혔어요. 대신에 동시에 이 추경 심각하니까 추경 문제 이런 그리고 또 그밖에 다른 그 현안이 되는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 좀 함께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꺼번에 다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특검. 일단 선특검을 먼저 받고 국회 정상화를 한 다음에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죠. 특검 관철을 가지고 지금 노숙투쟁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진정으로 특검을 원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어차피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속에서 이슈에서 그냥 밀려가고 있으니까 네. 존재감 과시용으로 특검 카드를 끄집어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정치 오래 하시고 계시지만 존재감만 과시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게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꼭 그런 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니 특검도 그럼 같이 다 받자. 네. 다른 것도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어요. 특검만 받으면 다 해주겠다. 추경도 해주고. 네. 근데 또 그렇게 막상 나오니까 또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원식 대표가 있고 이번 주에 바뀌잖아요. 선수가.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끌기 작전 같아요. 시간 끌기 작전이요? 네. 무엇을 위한 시간 끌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며칠 더 하고, 뭐 네. 이러면서 네. 특검도 네. 여당이 반대를 못했다, 예. 뭐 하면서 예. 그러면 지방선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이 앞서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강길부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말에. 그리고 이런 단식 투쟁이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 아니겠어요? 부정적 요소고요. 네.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리얼미터 보니까 지지율 떨어졌어요. 20% 밑으로 이제 또 떨어졌더라고요. 17% 기록했죠, 오늘 조사에서. 그래서 예.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든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이고 네. 저렇게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한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희석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목리정당, 네. 어거지정당, 떼쓰는 정당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예. 제 감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계속 망가지면. 예. 더군다나 오늘 홍문표 사무총장이 네.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 세계가 생중계했는데 본인들만 모른다잖아요.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둘이 안다. 판문점 선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민 홍보를 해라. 아니 12시간 동안 생중계를 했는데 그거 말고 홍보를 더 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나 그래 보면서 예. 자유한국당 진짜 힘들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다른 방송에 가서도 네. 6석을 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서너 석도 힘들다. 이렇게 예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7에서 3, 4를 빼면 네. 민주당이 13, 4를 한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서너 석 이렇게 할 것 같은데 3, 4석은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예측을 한 달 전에 했을 때는 예. 대구, 경북, 네. 울산, 제주 예. 이 정도는 진짜 모르는 게임이다. 저 원희룡 지사는 그런데 지금 네, 이제 살짝, 정상회담 네. 가지고 네. 이렇게 쭉 이 국면을 가다 보니까 울산도, 제주도 그냥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특히 4.3 기념식 때,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제주도도 이제 많이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 본다면 대구, 경북 정도가 네. 그래도 새누리당이 바라볼 수 있는데 예. 경남은 김태호 후보가 더 불리해진 게 있었어요. 조사가. 아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창원이 제일 크거든요, 경남에서. 네. 근데 안상수 시장이 탈당 무속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면 창원이 가장 표가 많은 데인데 100만 네.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낸 후보가 네. 여론조사가 상당히 안 좋고 그러면 안상수 현 시장이 무속으로 네. 출마. 자유한국당 표를 싹 다 몰고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김경수 후보가 네.
김태호 후보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형을 또 하나 그것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안상수 후보가 지금 뭐 탈당은 해서 무소속 출마하지만 나중에 선거 끝나면 또 다시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네. 6.13 지방선거 때는 선거 자체는. 자유한국당 표를 잠식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가 본인 말로는 6석 이상을 자신하고 6석을 못하면 사퇴한다. 사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 또 나간다. 지금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되겠잖아요. 네. 총선 때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이번에 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를 사퇴하고 네. 그다음에 이어지는 전당대회에 또 출마하는 거예요. 전당대회 또 출마. 네. 그래야 총선 공천권 행사하잖아요. 이런 방법이 통할까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도 부글부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후보 출마자들이 특히 이제 그 경기도에 출마하는 남경필 네. 지사 그리고 이제 김태호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다고 근데 얘기하면서 이런 황당한 경우가 네.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있어요? 네. 언제 그랬습니까? 옛날에 보면 비슷한 게 뭐냐면 예. 맹형규 예. 전 의원이 송파에서 예. 서울시장 나간다고 뭐 나왔다가 떨어지고 예. 보궐선 가는데 본인 또 나갔어요. 좀 민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다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네. 사퇴하고 예. 지역구로 나갔어요. 대구.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국회의원을 사퇴했다는 것을 아래 한글에 쳐봤거든요. 빨간 네. 줄이 쭉 나오더라고. 문법에 맞지 않는다. 아 비문이다. 비문이다. 예,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네. 뭐 홍준표 대표로서는 충분히 네.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합니다. 네. 다시 총선을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 남북 정상이 결심해서 만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금 미국도 당황하고 조야에 그리고 일본도 당황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매우 당황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기운은 계속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꺾이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지 않죠. 지금 국내 보수 정치인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고 보십니까? 반미투쟁을 해야 되겠죠. 네? 트럼프를 반대하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네. 글쎄요. 반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네. 임기가 네. 참으로 운명적인 임기예요. 운명적인 임기라고요?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 지금 시작됐잖아요. 네. 올 10월에 중간 선거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서 패배하면 트럼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네. 성과를 내야 돼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재선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안건, 의제, 타결해야 될 현안들은 네. 모든 것이 트럼프의 정치 일정, 시기에 맞춰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할 거냐, 네. 시기의 문제예요. 언제 한다고 보세요? 저는 트럼프 임기 안에 완전한 비핵화, 네. 그것이 저는 트럼프의 목표라고 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네. 앞으로 2년 2년 안에 네, 끝낸다. 끝낸다.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네.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가시적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정도 수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네. 폐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최종적인 단계가 사실상은 제일 미국으로서는 위험한 것이 ICBM이거든요. 네. 그래서 핵물질 동결 내지는 IAEA에서 사찰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퍼포먼스는 11월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당장 그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네. 비핵화이잖아요. 비핵화 의제를 다뤄야 되죠. 같이 몰려 있어요. 같이. 종전 선언을 해야 네. 정전 협정을 손을 대죠. 네. 정전 협정에서 평화 협정으로 갈 수 갈 수 있죠. 있고. 그래야 북미 수교가 되죠. 네. 그래야 비핵화, 예. 핵폐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다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한다는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을 쭉 가져갈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2년 안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끝낸다. 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정해진 수순이고 이거 바꾸기엔 굉장히 어려울 거 어렵죠. 네. 아니겠어요? 자기 네. 정치 일정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보수정당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반트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에이, 그러기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 미국에 대한 굉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죠. 군 전시작전 지휘권.
네. 반환한다니까 미국에 반대 성명을 내고 막 그랬었죠. 예전에, 17대 국회 때. 17대 그러면 국회 그건 때. 반미죠. 아, 국내 보수가 반미.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전술핵을 들여오자 네. 하는 것도 반미예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전술핵을 다 노태우 대통령 때 다 철거해 갔거든요. 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핵물질 재처리를 항상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내에서 핵물질 자체가 근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핵을 들여와라 네.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과 반하는 거죠. 전술핵 배치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방미했을 때 네. 그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죠. 한핵 줍쇼 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죠. 그때 논란이 왜 갔냐, 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그렇습니다. 있었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국회에 계셨다면 참 큰일을 많이 했을 텐데 답답하시죠? 제가 있었으면 단식 선배로서 가서 단식 선배. 단식 방법을 조언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트위터만 했어요. 예. 진정성 없는 단식은 정말 힘든다. 못 버틴다. 네. 그리고 단식을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단식은 네. 버티기가 힘들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단식을 중단할 때 명분을 막 찾는데 명분 찾다가 몸 축난다. 그래서 배고프면 그냥 얼른 밥 먹어라.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스타일상 어쨌든 그 수액도 거부하고 네. 수액도 거부한 채로 다시 단식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진정성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단식이 네. 9끼에서 10끼 넘어갈 때가 힘들고요. 아, 3일에서 그래요? 4일. 그리고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 3일에서 4일, 네, 7일에서 8일. 그래서 지금 24일 단식한 사람으로서. 네. 네. 5일째니까 앞으로 2, 3일이 한번 네. 고비가 올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네. 그리고 14일까지는 어느 정도 힘들어요? 저는 감옥에서 단식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홀로 단식이잖아요. 네. 이순신 단식이고. 나의 단식을 아무도 몰라. 근데 지난번 세월호 때는 네. 제가 24일간 있으면서 누워본 적도 없거든요. 항상 네. 정자세로 앉아있고, 그리고 산보도 하고 그랬는데, 응원의 힘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응원의 힘. 네,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네. 응원하니까 힘든지를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 너무 응원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는 응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더 힘들 겁니다. 근데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단식을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문자가 막 1000개씩 들어오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식을 안 해본 사람들의 잘못된 상상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단식을 하면서 중간에 뭐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뭘 먹으면 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식욕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24끼 굶고 네.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네. 제 방에 사탕이 하나 있었어요. 아. 24끼를 굶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 사탕이요? 그래서 교도관 감옥- 몰래 먹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 자꾸 식욕이 땡겨가지고. 아.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탕이라도 하나 먹으면 네. 그 즉시 단식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식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네. 중간에 뭘 먹는다는 것은 안 해본 사람들의 잘못된 상상이다.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의 단식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의심을 계속하면서 뭐 24시간 생방송을 한다, 아니면 뭐 그 CCTV를 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이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일 수 있으나, 네. 근데 단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도 24일간 세월호 단식 할 때 일베 회원들이 와서 폭식 투쟁하고, 그리고 막 그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막걸리 먹고 와서 막걸리 냄새 풍기고 막 지나가고 막 이래요. 욕하고. 근데 참 안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단식하고 이런 국회는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이정현 대화했- 전 대표가 네. 국회에서 얘기했어요. 단식하는 것은 21세기 국회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도 단식했었어. 그랬네요. 네. 맞아요. 그 사무실에서 누워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명하게 잘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풀어야 될 때에 단식 투쟁으로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풀까요? 2, 3일 안에 풀겠죠. 김성태 대표가 조만간 단식 푼다. 네. 왜 그렇게 힘들어요.
7, 8일하기가. 네. 네, 김성태 대표가 조만간 단식을 푼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이제 추경인데 네. 특검 가지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올스톱 돼 있는데요. 네.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드루킹 진실을 규명하는데 시간을 더 늦추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검이 되면 특검을 준비하는 기간이 네. 한 2달 정도 걸려요. 그럼 2달 동안은 하던 수사도 중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경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네. 결과를 발표를 하고 네. 그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좋아요.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빨리 드러나는 것이 저희들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야당에서 네. 오히려 이걸 질질 끌고 지방선거 이후에 진실을 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네. 특검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네. 신속하게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네. 미진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현상적으로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드루킹 특검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이 드루킹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밝혔어요. 대신에 동시에 이 추경 심각하니까 추경 문제 이런 그리고 또 그밖에 다른 그 현안이 되는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 좀 함께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꺼번에 다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특검. 일단 선특검을 받고 특검을 먼저 받고 국회 정상화를 한 다음에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죠. 특검 관철을 가지고 지금 노숙투쟁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진정으로 특검을 원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어차피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속에서 이슈에서 그냥 밀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걸 구성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계속 망가지면. 네. 더군다나 오늘 홍문표 사무총장이 네.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 세계가 생중계했는데 본인들만 모른다잖아요.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둘이 안다. 판문점 선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민 홍보를 해라. 아니 12시간 동안 생중계를 했는데 그거 말고 홍보를 더 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나 그래 보면서 네. 자유한국당 진짜 힘들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다른 방송에 가서도 네. 6석을 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서너 석도 힘들다. 이렇게 예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7에서 3, 4를 빼면 네. 민주당이 13, 4를 한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서너 석 이렇게 할 것 같은데 3, 4석은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예측을 한 달 전에 했을 때는 네. 대구, 경북, 네. 울산, 제주 예. 이 정도는 진짜 모르는 게임이다. 저 원희룡 지사는 그런데 지금 네, 이제 살짝, 정상회담 네. 가지고 네. 이렇게 쭉 이 국면을 가다 보니까 울산도, 제주도 그냥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특히 4.3 기념식 때,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제주도도 이제 많이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 본다면 대구, 경북 정도가 네. 그래도 새누리당이 바라볼 수 있는데 예. 경남은 김태호 후보가 더 불리해진 게 있었어요. 조사가. 아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창원이 제일 크거든요, 경남에서. 네. 근데 안상수 시장이 탈당 무속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면 창원이 지난 주말 네. 백주대낮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쨌든 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저희 준비된 영상이 있어서 그거 잠깐 보고 네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화장실로 가기 위해 국회 계단을 올라가는 중 40대 신혼 미상의 남자가 악수를 하자고 다가와 의심을 풀고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주먹인지 팔꿈치인지 모르는 쪽으로부터 강한 타격을 당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정말 나쁜 짓이고 죽어야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그런데 맞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폭행은 안 되죠. 네. 폭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정당하게 네. 말로 표현을 해야죠. 저런 경우는 저게 무슨 자유한국당이다 민주당이를 떠나서 네.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장에 어떤 분이 장난 전화 피자 배달 시켰.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실제로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유민이 아빠하고 같이 단식하셨잖아요. 네. 28일. 24일. 24일이었나요? 네. 아.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네.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네.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굶으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나는 46일이나 굶었는데 진실이 밝혀졌냐. 그리고 김성태 대표와 하루에 1000개씩 문자로 네. 비난글이 온다, 조롱한다는데 나는 5000개에서 10,000개의 악플이 시달렸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얘기했던데 어찌됐든 뭐 제1야당 대표가 네. 그렇게 노숙 단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좋죠.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자유한국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금 그 여당에 네.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조건을 걸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닷새째 진행 중에 우선 있는 어떤 건데요. 분들은 뭐 특검이 아니라 이제 턱검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턱검? 예. 아, 글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10명씩 그 팀을 짜서 릴레이 네. 단식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정세가 복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큰 틀에선 남북관계 현안이 네. 있는 거고요. 또 국회가 지금 4월, 5월 지금 계속 공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네. 5월 14일 날까지 네.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로 뽑힌 현역 국회의원들을 예. 면직 처리하지 않으면 예. 보궐선거를 못하고 1년 후에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긴급한 네. 현안이죠. 예. 사실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동의 안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한 사안은 아니에요. 정말 급한 것은 추경이죠. 네. 추경이 이- 제일 급하다. 그래, 지금 청년 실업 문제로 이제 네. 추경안을 편성을 했는데, 이 추경은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되는, 네. 말을 더듬네요. 네. 걷지 않아도 되는, 작년에 잉여분 세금, 더 거둔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 부담이 일단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응급 처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에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의 자식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지금 이 청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단기적으로 응급 처방을 하지 않으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존재감 과시용으로 특검 카드를 끄집어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정치 오래 하시고 계시지만 존재감만 과시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게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꼭 그런 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니 특검도 그럼 같이 다 받자. 네. 다른 것도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어요. 특검만 받으면 다 해주겠다. 추경도 해주고. 네. 근데 또 그렇게 막상 나오니까 또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원식 대표가 있고 이번 주에 바뀌잖아요. 선수가.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경선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끌기 작전 같아요. 시간 끌기 작전이요? 네. 무엇을 위한 시간 끌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며칠 더 하고, 뭐 네. 이러면서 네. 특검도 네. 여당이 반대를 못했다, 예. 뭐 하면서 예. 그러면 지방선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이 앞서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강길부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말에. 그리고 이것이 이런 단식 투쟁이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 아니겠어요? 부정적 요소고요. 네.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리얼미터 보니까 지지율 떨어졌어요. 20% 밑으로 이제 또 떨어졌더라고요. 17% 기록했죠, 오늘 조사에서. 그래서 예.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든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이고 네. 저렇게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한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희석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목리정당, 네. 어거지 정당, 떼쓰는 정당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예. 제 감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